자, 그럼 이제 대중문화의 문제점 몇 가지의 이 개그 프로그램의 모습입니다만은 사실은 지나친 오락성이 문제이다. 물론 이 개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위트 있고 유머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뭐 몸개그라든가 그 다음에 몸을 너무 비하한다든가 때로는 여성을 비하한다든가 또는 어떤 남성을 비하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웃음을 만들어내는 것이요. 자발적인 웃음, 정말로 유머다운 유머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너무 인상 찌끄리게 하고 어른과 아이가 같은 자리에서 웃을 수 없는 그런 오락을 만들어내는 지나친 편협된 오락성, 이거는 주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지나칠 수도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교양의 품격,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인격의 품격을 가지고 소위 롱런하기 위해서는 너무 그렇게 말초신경적인, 그러니까 너무 사람을 웃음을 쥐어짜내는 이런 식의 웃음은 아니다. 그래서 지나친 오락성은 현대 대중문화의 문제점으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재미중심, 말초신경적인 그런 놀이, 여기에 너무 흥미가 돼요. 그래서 진지한 사유, 진지한 고뇌, 과연 진실이 뭐냐 이런 것보다는 시간을 때우고 스트레스 받는 것을 떼어버리는 이런 것을 추구하는 영향들이 대중문화에 있다. 자, 그래서 심심해 뭐해? 그러면 그냥 개그 프로그램 보자. 이런 식의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도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애들을 졸지 않게 하고 애들을 흥미있게 하기 위해서는 재미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건 맞는데 그 재미가 모형이 뭐여야 되느냐? 청소년들의 모형이 연예인이 돼요. 그래서 연예인처럼 이렇게 한다든가 또는 연예인들이 한 이야기 또는 무슨 뭐 노래 한 소절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환기시켜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재미 중심이죠. 그래서 이제는 뉴스도 쇼가 돼요. 예전에는 아나운서가 나와서 9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쭉 뉴스가 진행이 됐다면 이제는 뉴스 쇼가 돼요. 뉴스도 하나의 엔터테인먼트가 됩니다.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뉴스도 너무 심각하게 지금 사회가 이렇습니다. 지금 정치가 이렇습니다. 경제가 이렇습니다. 문화가 이렇습니다. 교육이 이렇습니다. 국방, 외교, 국제 이런 거 심각하게 전달하면 이제는 이래서 안 보니까 뉴스 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앵커들이 나와서 또 주고받고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촬영 화면도 많이 올리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상황도 많이 따오고 그 다음에 때로는 연예인들이 나와서 그것을 또 흥미를 증폭시키기도 하고 재미 중심 뉴스도 쇼가 되는 뉴스 프로그램도 바뀌고 있다. 자, 대중문화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 선정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나친 성적인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다.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런 그 선정성에 소위 지배받지 않도록 품격과 인격이 거기에 영향받지 않도록 잘 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폭력성이에요. 이제 오락성이 짙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자꾸 얇아지고 얄팍해지고 그 다음에 즉흥적이고 말초신경적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걸러지지 않고 우리의 죄악의 본성들이 그대로 막 드러나서 폭력성이 드러나죠. 이 폭력성은 무력만이 폭력이 아니죠. 예전에는 무력만이 폭력이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따지고 보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눈초리 가지고도 폭력이 돼요. 예를 들면 아랫사람을 이렇게 흘겨본다든가 눈을 째려본다든가 또는 어떤 특정 부위를 이렇게 노려본다든가 이거 다 폭력성입니다. 감각의 폭력성이죠. 그 다음에 폭력 뭐가 있습니까? 언어의 폭력이죠. 언어의 폭력. 아주 심하게는 욕을 한다든가. 그러나 욕을 하지 않아도 비꼬는 것도 욕이죠. 말을 빙빙 돌려서 하는 것도 일종의 언어의 폭력입니다. 이제는 감정의 폭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공공기관에 전화를 하시면 지금 응대하시는 분은 여러분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교양의 언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멘트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그런 전화해가지고 술 먹고선 막 술주정한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따지고 욕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공공기관에 폭력성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갑질이란 말도 나왔잖아요. 어느 회사의 회장님의 갑질, 회장님 부인의 갑질, 회사 안에서의 상급자의 갑질, 이런 갑질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대중문화를 타고 막 유행을 하니까, 안 그렇게 하면은 마치 나는 야 이거 뭐 유행에 뒤처진 사람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오해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써먹어 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대중문화가 암암리의 우리를 폭력적으로 만든다. 그래 이제 예전과 달리 지금은 뭐든지 법에 고소하고 고발하지 않습니까? 문제 생겨서 그러면 따질 거 없어, 그냥 법원에 가, 이런 거죠. 왜냐? 너무나 폭력적인 그런 이 사례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사회가 지금 우리 현대 시대의 사회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폭력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가? 내가 뭐 이웃에게 대해서, 직장의 동료에 대해서 폭력적인 뭐 눈짓 또는 폭력적인 어떤 언어, 이런 것들은 나는 행하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가 반성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 설교에서도 폭력적인 언어가 많이 있다고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죄인이다, 야 이 죄인들아, 이런 표현도 사실은 폭력적인 언어가 되죠. 왜냐면 그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인이지, 우리 인간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죄인이다라고 정죄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런 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포옹하고 수용하고 용납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당신 예수 안 믿어서 당신은 죄인이야 라고 말을 직설적으로 해버린다면 그거는 언어의 폭력, 감정의 폭력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언어적인 폭력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안진뱅이, 신 이런 표현이 옛날 이 번역에는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사회에서는 장애인이라는 표현도 쓰고 시각장애인이다 또는 여러 지체장애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그 장애를 가진 분들,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폭력적인 그 대응이 되지 않도록 지금 사회도 많이 바뀌어가고 고쳐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설교가들이 직설적으로 그렇게 표출을 하면 폭력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절제하면서 그 상황에 맞게 우리는 표현들을 해야 될 것이다. 때로는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교회에 보이지 않는 폭력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 교회에 그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폭력 때문에 상처를 입고 정착하기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독성입니다. 대중문화는 중독성이 있다. 이거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중독이 돼버리니까 문제다라는 거죠. 스마트폰 중독은 신체적인 중독 현상들이 오기도 한데, 목이 뻣뻣하다든가, 그 다음에 목이 뭐 잘 움직이지 않는다든가, 목의 신경통이라든가, 어깨 결림이라든가 이런 거죠.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해옴으로 인해서 생긴 중독의 한 현상이에요. 그러나 이제 더 깊은 중독은 뭡니까?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한 중독 현상이죠. 뭔가 불안하고 내가 잘 수행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스마트폰 중독의 한 현상이죠. 예를 들자면 조용한 시간에도 스마트폰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 자녀들이 식탁에 앉아서도 서로 스마트폰하고, 지하철 타고 가보면 가정과 같이 보이는 또는 연인과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지하철을 탔는데 스마트폰을 하느라고 서로 대화를 안 해요. 물론 스마트폰 가지고 대화를 하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게 또 하나의 중독적인 현상이고, 개인적이고 대면의 관계들이 점점점 멀어지는 현상이 바로 이러한 현상이 아니겠느냐.